국강입니다. 공부합시다. 고전시가 오늘은 면왕정가 공부 같이 해보겠어요. 고전시가 특히 연시조랑 그 다음에 이제 가사, 특히 가사는 한 10개 정도 10대 가사가 있거든. 걔네들은 틈이 나는 대로 제가 웬만하면 이제 올려놓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날 때 꼭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이제 같이 공부할 이 자료는 이제 선생님 현강 듣는 학생은 제가 이제 복사를 해주든가 아니면은 달라고 하면 되겠고, 여기 해석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 상으로만 이제 만나는 학생들은 선생님 채널 잘 들여다보면은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자료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가사는 저번에 이제 그 관동별고 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가사는 공부를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무슨 선비가 그릴 듯이 하면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남을 거고, 자, 항상 얘기하지만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 문단 구분이에요. 문단 구분을 잘 해놓고, 이제 물론 교재에는 구분을 잘 해놨어.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공부하기 편하게끔 이제 문단 구분을 해놨으니까 이게 같이 보면 되는 거고, 혼자 공부를 하든가 아니면 이제 시험 때도 마찬가지야. 이게 문단 구분을 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 붙어 있잖아. 그 다음에 문단 구분, 그 다음에 그 문단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이게 키워드라고 할까? 키워드를 잘 살려놓는 식으로 공부를 마무리를 해놔야 됩니다. 키워드라 하면은 그 문단에, 과연 그 문단에서 무엇에 관련된 이야기냐에 그것을 표지, 다시 말해 상징 또는 그 방향을 알려줄 수 있는 키워드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이제 가사 공부를 할 때는 이래서 문단 구분과 그 다음에 키워드를 그것만이라도 이제 기억을 해 놓으면 좋겠고, 거기서 이제 더 여유가 생긴다면, 이제 여기는 이제 권장인데, 여기서 더 여유가 있다면 표현 방식이라든가, 선생님이 이제 수업할 때 이야기를 안 하진 않을 텐데, 표현 방식이라든가 담겨 있는 사상이라든가 어떤 태도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요거에 요 순서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이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좀 가사 작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면왕정가 들어가 볼게요. 서사 1. 이제 번호 먹여놨고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진행될 것이고, 서사 중에서도 1 이렇게, 다시 말해 이게 1, 2, 3, 4 이렇게 나눠놨다는 얘기는 키워드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키워드가 바뀐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거기에 맞게끔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서사 1은 그 뭐라 써 있어요? 제목 제월봉에, 봉이니까 뭐겠어요? 봉우리겠지. 처음부터 산 얘기를 하나 봐. 봉우리야, 봉우리. 산봉우리 알고 있지? 제월봉, 봉우리의 위치와 어떤 모습, 형세를 이야기하고요. 이 서사 부분은 키워드가 바로 뭐 제목에서도 느껴지지만 제월봉이 키워드가 됩니다. 됐죠? 키워드 정리 딱 해놓고요. 제월봉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어찌됐든 현대어 해석이 돼 있어. 다 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해석하는 것에 의미 부여를 크게 하진 않고요. 여러분들에게 문단별로 키워드를 어떻게든 기억에 남게끔 하는 게 제 강의의 포인트입니다. 자, 무등산의 한 줄기, 한 활기, 한 줄기 외 산이, 무등산의 한 줄기 산이 동다희로, 다희 이러면은 이제 쪽 다희로, 쪽 동쪽으로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다희, 옛날에는 다희가 이렇게 으로, 쪽으로, 이쪽의 의미를 갖고 있는 조사로 쓰였거든요. 무등산의 한 줄기의 산이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떨어져 나와 떼어버리고 떼쳐버리고 뭐를? 무등산을 멀리 떨쳐 나와서 제월봉이 되었거늘. 자, 무등산이 이렇게 있나 봐. 그런데 그 한쪽 왼쪽으로 쭉, 아니 그 동쪽으로 쭉 이게 뭔가가 뻗어 있는데, 거기서 뭔가가 딱 떨쳐서 어디서 딱 튀어나와 있는 봉우리가 있나 봐요. 그게 이제 제월봉인가 봐요. 자, 무변대야에 뭐 다 됐고, 대야, 그래서 야니까 들이야, 들판. 그죠?
무변대야 이게 끝이 없는 무변, 변두리가 없나 봐. 끝이 없는 큰 아주 넓은 들판에 무슨 짐작을 하느라고, 무슨 생각을 하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느라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재월봉 얘기거든요. 재월봉이 무슨 생각하느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어. 그래서 마치 사람처럼 표현을 해놨네. 그래서 의인법이야. 재월봉이 넓은 들판에 무슨 생각을 하느라고 일곱 굽에 함대 움쳐 무득무득 버렸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일곱 굽이 그러니까 그 재월봉이 이거 한 일곱 번 정도의 이렇게 꺾임이 좀 있나 봐. 그래서 일곱 번 굽이가 이제 꺾임인데 일곱 꺾임에 한 곳에 움츠려서 무더기 버려놓은 듯하다. 가보지 않고는 잘 모르겠다. 그죠? 그래서 일곱 굽이가 한 곳에 뭉쳐가지고 이렇게 벌려놓은 것 같다. 뭉쳐서 무득무득 뭉쳐서 벌려놓은 것 같다. 이렇게 펼쳐놓은 것 같다는 거죠. 재월봉의 모습이 그런가 봐요. 일곱 굽이가 좀 과장을 좀 하자면 뭐 이런 느낌인가 보죠. 이런 이거 뻑큐 같네. 자, 이런 느낌으로 봉우리가 약간 이렇게 일곱 번의 꺾임이 있나 봐. 그래서 그게 뭉쳐 있는데 저게 벌려놓은 것 같다. 그 다음에 가운데 굽이는 그 중에 가운데 굽이 이제 여기야 그 욕하는 부분. 가운데 굽이는 바로 그래서 이 가운데 굽이가 바로 뭘 가리키는 거야? 바로 재월봉을 가리키고 있는 거야. 재월봉을 같이 가리키고 있는 거고 이 가운데 굽이가 또 구멍에 든 늙은 용이 모습이 그런가 봐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갑자기 나왔어. 드라곤. 그래서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을 갓 깨어서 머리에 얹어 놓은 듯하다. 이렇게 표현해놨어. 뭐가? 재월봉이.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요 표현은 바로 재월봉의 모습을 묘사를 한 거야. 가운데 있는 그 일곱 굽이 중에 가운데 있는 봉우리의 가운데가 마치 이제 늙은 용이 잠에서 갓 깨어서 머리를 이렇게 툭 얹어 놓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됐죠? 재월봉에 대한 이야기를 이만큼 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서사 2. 자, 면왕정입니다. 작품의 이제 제목이자 이제 주인공인데 면왕정이라고 하고 있잖아. 정자야, 정자. 산 높은 데에다가 경치 좋은 데다가 이렇게 집 지어 놓은 거 있잖아요. 관심이 있으면 한번 검색을 해서 찾아보세요. 집같이 생겨놓은 게 해놓은 거 있단 말이에요. 드디어 그래서 그 면왕정, 그 정자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볼까요? 자, 넓은 바위, 넓고 평평한 바위 위에, 넓은 바위 위에, 이런 거 히읗 같은 거, 히읗 종성체현 이런 거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송죽, 소나무, 대나무를 해치고, 거기다가 정자, 바로 정자가 바로 뭐겠어? 바로 요 두 번째, 서사 두 번째 문단의 바로 키워드죠. 정자, 다시 말해 면왕정이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넓은 바위 위에다가 소나무 대나무를 해치고 싹 갈라놓은 소나무 대나무를 싹 옆에 놓고 바로 정자를 얹어놨단 말이야. 정자를 앉혀놨다 얹어놨다. 오케이. 그래서 구름탄 청학이 자 정자를 얹어놨는데 마치 이게 어떠냐면은 구름을 탄 청학이 그 어떤 학이 푸른 학이 천리를 가려고 두 날개를 벌려놓은 듯하다. 두 날개를 이렇게 쫙 펼쳐 벌려놓은 듯하다. 뭐가? 정자. 다시 말해 면왕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름탄 청학은 바로 면왕정을 비유를 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면왕정 그 정자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게 청학이야. 갑자기 푸른 학이 나타난 게 아니라 정자의 모습이 바로 그 구름을 타고 있는 청학이 좀 더 가면은 천리를 가기 전에 바로 두 날개를 떡하게 펼쳐놓고 있는 듯하다. 두 날개도 마찬가지로 저 면왕정인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면왕정이 뭐 이렇게 있으면 뭐 이런 느낌으로 있으면 지금 두 날개는 지금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쪽 바로
지붕의 양쪽 끝에를 마치 학이 날개를 펼쳐놓은 듯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양쪽 지붕을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여기 한 의미로 딱 끝날 수 있어. 정자, 멸왕정 모습이고 마치 학이 날개를 펼쳐놓은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 됐지요? 다음. 자, 본사 바로 가요. 이번에는 뭐야? 좀 여기까지인데 시냇물을 이야기합니다. 정자에 앉아서 보고 있을 거예요. 정자에 앉아서 밑에 흘러가고 있는 시냇물을 보고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 키워드는 자, 내리는 물, 바로 시냇물을 얘기하는 요게 키워드가 됩니다. 내리는 물, 흘러내리는 물. 오케이? 자, 그래서 옥천산, 용천산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올로리 이게 쭉 연달아 이어져서 이게 퍼져 있다. 쭉 흘러가나 봐요. 정자 앞에 넓은 들판에 시냇물이 쫙 퍼져서 흘러가고 있는데 자, 이거 보세요. 표현.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희디 많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넓거든 길지 말고 푸르거든 희지나 말지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다 필요 없고 그냥 이 네 개가 다 있다는 얘기야. 뭐가? 시냇물의 모습이 넓기도 하고 길게 뻗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푸르게 보이기도 하고 하얗게 보이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웬만한 거 써놨지. 시각적 이미지가 잘 두드러지고 색채 대비도 당연히 보이죠. 푸르고 희고 이러고 있고 대꾸법도 뭐 말하면 입 아프잖아. 웬만한 거는 그냥 다 써놨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쌍용이 여기 보이죠? 쌍용이 뒤트는 듯 이렇게 돼 있죠? 직유법이야. 뭐뭐 하는 듯. 그 다음에 긴 깁을, 요건 이제 비단인데요. 긴 비단을 채 펼쳐놓은 듯, 쫙 펼쳐놓은 듯 하다. 뭐가? 시냇물이. 자, 요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키워드 이거 괜히 이거 형광펜 표시해 놓은 거 아닙니다. 계속 초점을, 포커스를 그쪽에 맞추어 보면서 표현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어떤 표현이냐를 가져가면서 그림을 좀 그려줘야 돼. 시냇물에 대한 얘기야. 용 두 마리가 바로 뒤트는 듯한 몸을 뒤트는 듯한 모양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긴 비단을 펼쳐놓은 듯하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직유법 써놨죠. 어렵지 않죠? 자, 어디로 가노라 어디를 가려고 무슨 일 배약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바쁘다는 뜻이야. 무슨 일 바빠서 이렇게 했죠. 이것도 또 누가 바빠? 시냇물이 바쁘다고. 그래서 이것도 또 사람처럼 써놨네. 의인법이 또 보입니다. 그죠? 어디를 가려고 무슨 일 바빠서 듣난다 따로 난다 밤낮으로 흐르난다 이렇게 됐어. 다 직유법 보이지? 들은다 이렇게 다 있다가 직유법. 닿는다는 이제 닿다. 그래서 달려가다는 뜻이고 따르는 거 따라가는 듯하고 밤낮으로 흐르는 듯하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가? 시냇물이 역동적입니다. 그렇죠? 위에서 이야기한 것보다 이제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고요. 더불어 이게 마치 움직이는 대상처럼 이야기를 해서 이제 환류법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괜찮습니까? 네, 환류를 하고 있다. 그래, 무생물이잖아. 근데 무생물인데 마치 그러니까 생물처럼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 의인법이지. 생물처럼 움직임을 막 이렇게 역동적으로 표현해 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죠? 그죠?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본사 2예요. 저 볼까요? 이번에 누구야? 기러기 얘기할 겁니다. 그 옆에 이제 또 면왕정에서 기러기 또 이제 몇 마리가 또 돌고 있는 걸 보고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 기러기 당연히 이제 기러기가 키워드가 되고 기러기의 집중을 요 형광펜에 집중을 하면서 표현을 보자. 그죠? 보세요. 자, 무조친 사정은 이렇게 돼 있죠? 요 사가 모래사자거든. 이렇게 모래밭이야, 모래. 뭐 백사장 같은 거 있잖아. 그래서 물 따라 조친, 줬다 따르다는 얘기인데 물 따라서 물 따라서 물 따라서 펼쳐져 있는 백사장 모래밭은 눈같이 펼쳐져 있고 퍼져 있고. 그러니까 눈같이 뭐가? 요 눈같이는 눈같이 펼쳐져 있다. 뭐가? 요거는 모래밭을 모래밭을 비유하고 있네. 요거는 요쪽 거다. 그죠? 기러기 거 아니다 아직. 그죠?
그래서 눈처럼 펼쳐져 있고 백사장이 허옇게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어지러운 기러기가 이게 이제 기러기가 이제 현기증 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기러기가 한 두 마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얘네가 좀 이게 어지럽게 좀 방정맞게 좀 그러고 있나 봐요. 그래서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스것을 어르노라. 예, 이게 어루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게 이제 사랑하다는 뜻인데 make love 사랑하다는 뜻이야 서로. 그러니까 기러기 두 마리가 애정 행각을 하나 봅니다. 그렇게 보이나 보죠. 애정 행각을 하는지는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지럽게 기러기들이 무엇을 사랑하니까 정을 나누려고 이렇게 합니다. 어루다 이제 사랑하다는 이런 의미로 보세요. 근데 이게 임금에 대한 존경이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make love 다시 말해 좀 진짜 사랑하는 거야 남녀간에. 그런 의미의 어루다 이런 뜻이고요. 기러기가 무엇을 서로 그러려고 앉으락 나리락 모드락 흐트락 이러고 있습니다. 서로 뭐 하고 있는 거야? 앉았다가 나리락 내렸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이러고 있다는 거야. 지금 기러기들이 두 마리인지 세 마리인지 네 마리인지 난 모르겠어. 아무튼 몇 마리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노화를 이건 뭐 갈 때 뭐 이런 건데 노화를 사이에 두고 울어고 울면서 서로 줬고 따라다니고 난리가 난 거야 서로 막 그죠? 기러기가 서로 뭐 하는 거야? 짝짓기 하려고 지금 꼴값 돌고 있는지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죠? 별거 없어요 여기 그죠? 기러기 깝치고 있는 거 놀고 있는 거 구경하고 있어요. 그 다음 자 이제 이번에 삼봉울입니다. 본사 3 조금 긴데 그렇게 어려운 부분 아닙니다. 자, 이게 면왕정에서 바라보고 있는 산봉우리들, 그러니까 멀리 산봉우리들이 또 다른 산봉우리들이 좀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산봉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산들을 바라보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 키워드는 산 합시다. 이거 산 여기서 매 있죠, 매. 산 보이죠? 이게 키워드. 자, 다시 면왕정에서 옆에 멀리 보이는 멀리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 여기서 이쪽으로 오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배울 수 있어요. 근경에서 이제 원경으로 이렇게 바로 시선의 이동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러기는 좀 가까이 보일 것이고요. 아까 시냇물도 마찬가지로 좀 가까이 있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아마 산봉우리는 아주 멀리 있겠지. 그거를 보고 지금 이제 또 경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면왕정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넓은 길 밖에 긴 하늘 아래 뭐 됐고. 자, 두르고 꽂은 것은 뭔가를 두르고 옆에다 두르고 그다음에 뭔가를 꽂아 놓은 것 같은 게 뭐가 있다? 맹가 병풍인가 이렇게 표현해 놨어. 이게 산이야. 산을 얘기하는데 야, 저기다 꽂아 놓고 둘러 놓은 게 뭔가가 있는데 저게 병풍인지 산인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죠. 그림인가 아닌가 심지어 이렇게도 표현해. 자, 뭐가 느껴지냐? 그 산들의 모습이 어때 보여? 아,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아름다우니까 그런 표현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그래서 요 부분. 면왕정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산들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진다? 바로 굉장히 멋있게. 그래서 요 묶음 부분에서는 아주 산들의 모습에 감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주 장관을 이루고 있다. 감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높은 듯 낮은 듯 긋는 듯 있는 듯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산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묘사를 하고 있어요. 높은 듯 하고 낮은 듯 하기도 하고 긋는 듯 끊어진 듯 하기도 하고 이어진 듯 하기도 하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게 다 된다고 다 있다는 얘기죠. 숨거니 배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이것도 어때요? 산들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면 어딘가 숨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딘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머물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좀 역동성이 좀 느껴지죠. 산들의 다채로운 모습, 역동적인 모습. 그 다음에 어지러운 가운데 이게 여러 가지가 혼재돼 있으니까 어지러운 가운데 이롬난 양하야. 이름난 양하야. 그러니까 이름이 꽤 알려진 듯하여 이름난 양하여 이름난 양하여 됐죠? 그래서 유명한 척하여 오케이 하늘도 젖티 아니여 우뚝이 솟는 것이 이렇게 됐어. 저하다라는 말 들어봤냐 혹시? 저하다. 두렵다, 꺼린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뚝 서 있는 것이 뭐가 서 있다고? 산이겠지. 산이 그렇게 서 있겠지. 그래서 이것도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뚝 서 있는 모습에서 역시
그 산봉우리, 멀리 바라보고 있는 그 산봉우리를 갖다가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구나, 의인화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월산. 추월산 머리 짚고 추월산을 머리를 이루고 추월산이 뭔가 쫙 더 대표같이 그 여러 산 나올 옹산기 뭐 여러 산이 나오잖아. 그런 여러 산들이 이게 펼쳐져 있는데 그 중에 추월산이 약간 좀 대장 같은 느낌인가 봐요. 그러니까 머리를 이루고 따따따따 이런 산이 허공에 펼쳐져 있는데 버려져 있는데 허공에 이렇게 벌려져 있다고 이렇게 쫙 벌려져 있다고. 그죠? 그 다음에 원근창에 머문 곳도 하도 할샤 이렇게 합니다. 원근창에 멀고도 가까운 원근 멀고도 가까운 창에는 이게 보통 이제 창에 그러면은 우리가 벼랑 이렇게 하는데 지금 상황상 언덕 푸른 언덕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푸른 언덕 언덕에 그러니까 내가 면왕정에서 조금 높은 곳에서 저 멀리 산을 바라보는데 그 중간에 이제 언덕이 좀 이렇게 딱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언덕에 머문 것들이 펼쳐져 있는 그 위에 이야기한 여러 산, 여러 봉우리들 있지. 그것들이 머물러 펼쳐져 있는 것이 많기도 하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가 좀 길게 했으나 여기는 죄다 멀리 바라보고 있는 산봉우리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다음. 자, 이제 본사 4부터는 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구성이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크게 보면은 본사 중에 뒷부분인데 여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춰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부분적으로 시 구조, 이 구조, 계절에 맞춰서 썼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 봄의 경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키워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시험을 볼 때 여기가 봄이라는 것을 여기를 출제를 하면은 이제 여기가 계절적으로의 의미를 기억하고 있으면은 문제도 잘 낼 뿐더러 여러분들이 역시 문제를 풀 때도 상당히 유리하게 풀 수 있거든요. 여기는 키워드가 조금 더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기억을 조금이라도 남기게 하고 싶어서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몇 개 표시해 볼까요? 산람 이렇게 돼 있어요. 산람은 산 아지랑이 이렇게 할까요? 산에 나는 아지랑이.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산 아지랑이가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봄에 잘 일어나는 아지랑이가 잘 일어나나 봐요.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그래서 계절적 배경,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보일 수 있는 시어이자 키워드예요. 물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구름인데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것은. 근데 이 부분은 제가 특별히 그 계절을 기억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몇 개를 더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쭉 보면은 어디 새우 보입니까? 새우. 먹는 새우 말고요. 새우, 이거는 뭐 가랑비, 보슬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봄에 잘 내리는 비거든. 가느다란 비, 가랑비, 보슬비 뭐 좋아요. 다 이런 것이 또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알려주는 그런 시어이자 작품의 키워드로 하긴 조금 무리는 있고요. 계절적 배경을 이야기하는 시어다 이렇게 할게요. 봄이야. 그러니까 여기 키워드니까 말하자면 여기 키워드는 당연히 봄이지. 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 여긴 봄이고 뭐 봄을 기억하고 전체적으로 봄의 경치를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자, 여기 갑니다. 자, 여기는 되게 긴데 뭐가 긴데 하면은 이게 여기 첫 줄만 일단 볼까요? 흰 구름이 부연 안개, 연하, 이제 안개와 노을이란 뜻인데 연하일휘라는 어떤 그런 한자 성어도 있거든요. 아름다운 자연. 자, 흰 구름이 부연 안개와 노을, 그 다음에 푸른 것은 산 아지랑이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색채 대비. 흰색과 푸른색의 색채 대비도 있을 뿐더러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흰 구름도 막 붕붕붕붕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드문드문 푸른색도 보이는데 그게 이제 산 아지랑이도 이렇게 좀 펼쳐져 있나 봐요. 이게 아지랑이가 푸르겠냐 이제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 우리가 이제 그거는 시각적인 현상이잖아. 그래서 산의 푸른색을 생각하면서 그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좀 묶어볼까? 여기서부터 이 끝에까지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뭔가 행위를 해요. 보면은 지 집을 삼고 지 집으로 삼고 그다음에 뭐 나며 들며 나오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막 군단 얘기를 하고 있고 아양도 떨고 아양도 굴고 그다음에 뭐 떠나가고 뭐 건너가고 뭐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주체가 있는데 그 주체가 어떤 행위를 하는 식으로 써놨거든요. 동작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주체가 바로 누구다? 흰구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흰구름이 지금 여기 묶어놓은 표현의 행위를 흰구름이 하는 걸로 써놨어요. 뭐 이것도 약간 의인화 느낌도 좀 의인화도 할 수 있겠네요. 흰구름이 지 집을 삼는다 뭐 이런 식의 표현에서 자 그래서 다시 해석을 보면 자 수많은 골짜기나 바위를 갖다가 지 집을 삼고 누가? 흰구름이 나고 들고 나왔다 들어갔다가 막 아양도 떨고 그러고 있다는 거야. 누가? 흰구름이 그 다음에 오르고 내리고 오르락거리고 내리락거리고 장공의 넓고 먼 하늘에 떠나가기도 하고 누가? 흰구름이 광야로 건너가기도 하고 누가? 흰구름이 그 다음에 푸르락 불그락 여트락 짙으락 이렇게 써놨어. 여트락 짙으락 짙다 였다 짙다. 그래서 이것도 뭐? 흰구름이 그렇다고 푸르게 보일 수도 있고 붉게 보일 수도 있고 옅게 보일 수도 있고 짙게 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양 이제 석양인데 석양과 섞여가지고 가랑비조차 뿌리는구나. 누가? 흰구름이. 됐죠? 흰구름이 다 이루고 있는 행위. 그러니까 흰구름을 완전 포인트를 삼아가지고 지금 봄의 경치, 바로 흰구름을 중심으로 골짜기, 산, 그 다음에 뭐 광야, 넓은 들판, 붉고 풀고 이런 봄의 경치를 표현해놨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흰구름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음. 자, 이제 여름이겠지? 그죠? 이제 여름으로 이어집니다. 여름 조금 짧은데, 짧고 쉬워요, 여기도. 자, 볼게요. 자, 여름의 키워드 내지는 계절적 배경을 다이렉트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어가 또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네요. 녹음 하나 합시다. 녹음. 예, 녹음. 보이죠? 녹음이라는 거는 녹음이 짙다. 그래서 푸른 아주 그냥 초록색이 아주 그냥 진하게 펼쳐져 있는 그 자연, 나무, 막 빽빽한 나무 또는 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녹음 아니겠냐, 녹음. 그죠? 그래서 녹음은 여름의 계절적 배경을 잘 보여주는 그런 시어가 되고, 계절적 배경을 잘 보여주는 시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 키워드는 여름이라고 여름 풍경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름 속에서 하나 더 아까 봄 같은 경우는 경치만 이야기했다면 여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 표현도 좀 있습니다. 그것도 초점을 보죠. 자, 남녀 가마를 베어 타고 가마를 재촉해서 타고 그 다음에 솔 아래 굽은 길로 소나무 아래 굽은 길로 굽어져 있는 길로 오며 가며 하는 때에 하고 있는데 녹양에 우는 황행이 이게 꾀꼬리인데 황행은 꾀꼬리인데 녹양에 푸른색 어떤 버들에서 울고 있는 꾀꼬리가 교태겨워 하는구나. 흥에 겨워서 막 아양 떨고 교태 부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지금 황행, 다시 말해 꾀꼬리가 난리치고 있는 거, 막 지적이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난리치겠죠. 근데 그것만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사람이 바로 화자가 직접 나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자연 속에서 여름이라는 경치 안에서 즐거워하는 화자와 이 꾀꼬리가 교감을 완전히 동일시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감정이입의 수법이 쓰인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냥 꾀꼬리만 신나가지고 놀고 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화자가 좀 전면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서 화자의 마음 상태도 저렇게 꾀꼬리처럼 신난 게 아닌가. 감정이입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 새 자자지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나무 억새 풀들이 막 우거져 있어. 자자지어 우거져서 녹음이 아까 얘기했듯이 녹음이 막 어우러져 있는 때에 저게 백척 난간, 그 난간이야 니네가 알고 있는 난간에서 긴 졸음 내어 편이 졸고 있다고 졸음 내어 펴고 있다고 누가 내가 맞지? 누가 졸음을 피고 있어? 이번에는 내가 여름에
그 녹음이 우거진 그 안에서 내가 한잠 졸고 있다고 옆에서 난간에서 졸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이거 뭐가 느껴져? 그치? 화자의 한가로운 정서가 잘 보이죠. 졸음을 길게 내어 펴고 있다. 그 다음에 수면 양풍. 야, 마침 또 그 물가에서부터 불어오는 양풍은 양이 이게 서늘하다는 뜻이거든. 서늘. 그래서 여름인데 덥잖아. 근데 서늘한 바람이 또 싹 불어주고 있는 거야. 야, 얼마나 행복할까 싶다. 그래서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서늘한 바람이 쭉쭉 불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름 정리되죠? 어때요? 괜찮아요? 그래서 꾀꼬리 하나, 기억, 이 부분 감정이입 하나 가져가시고 두 번째 이쪽 밑에서는 화자가 여름 안에서 한가로움의 정서를 느끼고 있는 것 두 개 정도가 기억할 만하죠. 그죠? 좋습니다. 가을입니다. 가을도 짧아요. 가을 역시 가을도 가을 자체가 가을 풍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더불어 여기 진설이, 된설이, 설이 보이죠? 설이 튀어나오면은 이게 가을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 황혼입니다. 노란 구름인데 해석 그대로 하면 노란 구름인데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하죠. 노란 구름은 지금 들판이야. 누렇게 익은 곡식을 얘기해. 곡식이 누렇게 익은 곡식 이렇게 할까요? 누렇게 익은 곡식. 뭐 들판에 누렇게 쫙 펼쳐져 있겠지. 가을이니까 익었으니까 그죠? 그걸 얘기하는 게 바로 황혼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 정도는 가을이라는 그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시어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진설이가 설이가 빠진 후에 빠졌다. 설이가 거친 후에 산빛이 금수가 이게 비단이야. 수놓은 비단을 쫙 펼쳐놓은 것 같다고. 그래서 단풍이 든 산을 비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산빛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산빛이 단풍 같다. 나 단풍이래. 산빛이 비단 펼쳐놓은 것 같다. 단풍이 든 거겠지. 가을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황후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누렇게 익은 곡식이 또 어찌 만경에 쫙 넓은 들에 펼쳐져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산도 비단을 수놓은 것처럼 쫙 펼쳐져 있고 단풍이 그 다음에 그 들판도 누렇게 익어 있는 거죠. 막 풍요로움이 느껴집니까? 어때요? 괜찮죠? 그 다음에 어적 이거는 이제 고기잡이를 하면서 어가 이제 물고기 그거고 그 다음 물고기 이게 어부할 때 그거구나. 그래서 어적도 그래서 요건 필인데 저기 필인데 그래서 물고기 잡으면서 부는 필인가 봐. 그래서 그 필이도 흥에 겨워 달날 따라 분이 난다 이렇게 됐어. 달을 따라 부는 것인가 부는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부의 피리가 또 흥 신나가지고 지금 달 보면서 피리 불고 있는 거겠지. 그죠? 어때요? 기분 좋은가 봐. 흥이 나 느껴지죠? 가을 풍경. 흥이 아주 많이 느껴지고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죠? 그 다음. 여기는 풍요? 이런 것들이 또 확인이 돼요. 지금 이게 고기잡이를 하면서 이 두 줄 정도에서는 풍요로움이 잘 느껴지죠? 가을에 역시. 가을은 풍요로움 아니겠냐? 그죠? 그래서 곡식도 쫙 잘 익었고 그 다음에 물고기 잡이 그 피리를 부는 거 봤을 때 물고기도 많이 잡았나 봐. 그죠? 그 다음 겨울도 요만큼이네. 자, 겨울 역시 겨울 자체 이 풍경 이 부분의 이야기가 겨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역시 또 겨울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어가 키워드가 또 존재합니다. 계절적 배경을 이야기할 수 있는 빙설 보이죠? 얼음 또는 눈이죠. 보이죠? 볼 수 있겠죠? 얼음, 눈 됐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여기도 요만큼은 묶을 거예요. 좀 이따가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초목이 다 진 후에 초목이 다 이제 떨어졌어. 당연히 그렇겠지. 겨울 되면 낙엽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가지만 남았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초목이 다 떨어진 후에 강산이 매몰커늘. 그래서 산이 묻혀 있다고. 강과 산이 묻혀 있다. 뭐에 묻혀 있겠냐? 하나, 둘, 셋. 눈에. 오케이. 눈 한번 내려보자. 그래서 강산이 눈에 이렇게 묻혀 있거늘. 그 다음, 자, 조물주가, 많이 보는 사람이잖아. 그죠? 하나는
하늘에 있는 사람. 조물주가 헌사 야단스러워, 조물주가 야단스러워 빙설로 꾸며냈단 말이지. 뭐를? 이 경치를, 눈에 덮여 있는 이 경치를 조물주가 직접 나서셔서 바로 얼음과 눈으로 꾸며버렸다는 거지요. 눈 덮인 경치, 멋있는 경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죠. 그 다음 경궁요대와 옥해은산 이렇게 두 개를 얘기했는데, 경궁요대라는 것은 옥으로 꾸며놓은 화려하고 멋진 궁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옥해은산 여기 보면은 이것도 옥자가 보이지. 이게 옥으로 빚은 듯한 어떤 은색산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경궁요대도 옥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옥해은산도 옥이거든. 옥은 뭐냐면은, 옥은 흰색이에요. 뭐냐? 백색의 이미지고, 역시 백색의 이미지라는 것은 뭐랑 연결할 수 있겠어? 눈 덮인 이 경치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름답게 눈 덮인 풍경이 펼쳐져 있어서 그걸 갖다가 경궁요대 내지는 옥해은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 덮인 산이에요. 그래서 안저의 눈 아래 펼쳐져 있구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건곤 세상이에요. 온 세상이 감열사 풍성하구나 라는 뜻이고요. 풍성하구나, 간데마다 경이로우다. 그래서 경치가 끝내주는구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특별히 눈 덮인 이 아름다움, 눈 아름다움을, 눈 덮인 아름다움에 완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감탄하고 있는 게 잘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결사예요. 어느덧 결사로 진행합니다. 결사 이제 마무리 진행하는데 마무리가 아직은 조금 길어요. 여기. 자, 보자. 결사는 여기 제가 뭐라 써놨냐면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기 바쁘다 이렇게 돼 있고, 이번에 2018년도 3월 학력평가에서도 이 부분이 출제가 됐었죠. 그죠? 예. 자주 나와. 수능에서도 자주 나오고 중요한 작품이다. 그래서 나왔는데 뭘 못하러 해요 이제 이러지 말고 이 작품 하나를 가지고 다른 것을 10개를 얻는다는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건 확인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꼭 학습을 해놓고 수능 특강에도 있잖아. 그죠? 자, 이 부분은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기가 바쁘다. 누가는 안 써놔도 되겠지. 나겠지 뭐. 그죠? 화자겠죠. 그래서 쭉 여기까지 끝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깁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기 바쁜 화자의 이야기를 진행을 할 거예요. 여기는 키워드를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할게. 문장으로 할게요. 이거. 내 몸이 겨를 없다. 내 몸이 이게 겨를이 없어. 한가로울 틈이 없다. 한가로울 겨를이 없다. 요거를 키워드로 삼고, 이게 첫 번째 줄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내 몸이 한가로울 겨를이 없다. 뭐 하기에? 자연 즐기기에 해놓고, 여기 밑에 쫙 다는 바로 겨를이 없는 바쁜, 자연을 즐기기 바쁜 자신의 모습을 자세하게 여기까지 끝까지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제가 키워드를 이걸로 삼았습니다. 됐죠? 자연 즐기기가 바쁘다. 자, 인간은 이제 인간 세상이야. 속세겠지? 속세고. 속세를 떠나왔는데도 내 몸이 겨를이 없어. 뭐 하기에? 다시 써볼까요? 자연을 뭐 하기에? 자연을 즐기기에 바쁘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자연 즐기는 게 즐겁고 바쁘고 자연 즐기는 게 신나는 거지, 이 사람한테는. 그죠? 얼마나 바쁘게 신나게 즐기고 있으니까 바쁘겠냐. 그죠? 그 다음에 자, 여기 그래서 그냥 다라고 해도 되는데 특히 이제 이 부분 더 잘 드러나. 여기서부터 이것도 보려하고 이것도 보려하고 여기서부터 뉴스를 여기까지가 특히 잘 보여요. 바쁜 모습. 그래서 이것도 보려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뭐 이렇게 해놨네. 이건 대꾸법인데 뭐 알겠지? 대꾸법은 설명 안 할게. 앞과 뒤 문장 구조 똑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표현을 해놓은 거죠.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고. 그래서 유사한 문장 두 개를 병렬화해서 바로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어야 된다. 뭐 하는 거야? 자연 속에서 즐기는 모습이지. 자, 바람도 혀려하고 바람도 쏘여야 되고 달도 맞이해야 되고 바빠. 그 다음에 밤도 주워야 돼. 밤. 그 가시, 밤송이. 밤도 언제 주고, 밤은 또 언제 죽고, 고기는 또 언제 낚고, 고기 낚시는 또 언제 하고, 시비란 누가 닫고, 이게 문인데, 살인문은 또 누가 닫으며, 떨어진, 꽃은 또 누가 쓸어야 되냐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다 해야 되는 일이야. 바쁘단 얘기지요. 그죠? 그래서 쓰려뇨 이런 부분에서 서리도 또 잘하고 있습니다. 서리도 뭐 상당히 많이 나와가지고 보이는 것만 이렇게 좀 하죠. 서리를 하고 있어요. 누가 쓰냐는 거죠. 아침이 나쁘거니, 아침이 나쁘다가 아니라 아침이 부족한데, 아침이 바쁜데, 아침이 부족한데, 미안해. 아침이 부족한데, 나조히, 이건 저녁이란 뜻이다. 나조히, 이건 저녁이란 뜻인데, 저녁은 뭐 이게 스를 쏘냐, 싫겠냐. 아침나절도 바쁜데, 시간이 부족한데, 저녁에 뭐 하는 게 싫겠냐? 뭘 하는데? 자연을 즐기는 게. 됐죠? 그 다음에, 오늘이 부족한데, 오늘 또 부족해, 시간이 부족한데, 내일이라 여유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 뭐라고? 바쁘다. 뭐 하느라? 자연 즐기느라. 됐죠? 이 산에 앉아보고 저 산에 걸어보고 이 산에 앉아보고 저 산에 걸어보고 바쁘다고 번노하다 바쁜 마음에 버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없다. 하나도 버릴 일이 없어. 자연 즐기는 게 하나도 버릴 일이 없어요. 그 다음 버릴 일. 그 다음에 쉴 사이가 없거든 길이야 전하리야 이렇게 돼 있어. 요거 쉴 사이가 없는데 내가 쉴 사이가 없어. 뭐 하느라? 자연 즐기느라. 길이야. 이게 길을 전할 수 있겠느냐? 전할 틈이 있겠느냐? 누군가의 다른 사람들한테 이 즐겁고 이 재밌는 한가롭고 즐겁고 재밌는 이 자연의 자연 여기를 오게끔 길을 갖다가 전해줄 이게 여유가 없다. 전해줄 생각 없다. 바빠서 내가 그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전하리야 이것도 뭐 설인데 서류만 많이 내가 표시해놨네. 길을 전할 수 있겠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길을 전할 시간도 없다. 뭐 하느라? 바빠서 자연 즐기느라. 다만 한 청려장이 이건 이제 지팡인데 다 무디어 간다. 지팡이 끝에가 다 무뎌졌다는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뭐 하느라? 즐기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 여기저기 바쁘게 자연 여기저기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니느라 이 청려장 지팡이가 다 무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바쁘다 뭐 하느라 자연 즐기느라 싹 다 이게 한 번에 들어오잖아. 그지? 이 문단이 하나의 의미 단위를 형성하고 있잖아. 그렇게 보면 된다는 거지. 다음 마지막이야. 자, 다음 이제 거의 마지막 결사 이제 두 번째. 여기는 보세요. 자연 속에서의 취흥. 이게 취흥이라는 게 그 술을 마셔서 취한 가운데의 즐거움이거든. 그리고 이제 유유자적한 거, 짱 박힌 삶이라고 얘기하잖아. 잠수 타가지고 재밌게 혼자 재밌게 지내는 거 있잖냐. 그죠? 여기는 지금 보면은 자, 키워드가 몇 개 있어요. 술 잘 보셔야 됩니다. 역시 술 빠질 수 없잖아요. 자연 공간에서 술 빠지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술을 토대로 지금 술 취한 그런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술과 취흥을 같이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면 역시 또 술 하면 또 누가 못 빠져. 이거 신선 못 빠지지. 신선 이거 어때? 괜찮잖아. 맨날 나오잖아. 술 마셔, 신선, 그 다음에 자연, 그 다음에 취흥. 오케이. 그래서 보면은 내용은 뭐 그죠? 내용 간단합니다. 예. 빨리 볼게요. 자, 술이 익어가니 벗이 없을 것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불내며 타이며 혀이며 이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불내면은 노래를 부르게 하고 타이면은 악기를 타게 하고 그 다음에 혀는 것도 악기를 켜게 하고 그 다음에 이하면은 흔들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누군가를 시킨다고 저기 보면 여기 그 이자 내지는 짝대기 그 모음 이가 보이거든. 이게 사동 표현이야. 노래 부르게 하고 검은고 타게 하고 뭐 악기 켜게 하고 그다음에 흔들게 하고 춤인지 뭔지 엉덩이를 흔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온갖 소리로 취흥을 재촉하니 배하거니 온갖 소리로 온갖 아름다운 소리로 음악 소리든 뭐 노래 소리든 그것으로 취한 즐거움을 갖다가 재촉하니 즐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근심이야 있겠냐 그 다음에 실함이야 붙여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심이 있겠냐 또는 시름이 붙어 있겠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연히 설이지. 이거 안 해놨어.
그러니까 이렇게 즐겁게 사니까 나한테 뭐가 없다? 스트레스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 누락, 앉으락, 구부락, 젖히락. 누웠다가 앉았다가 굽었다가 젖혔다가 뭐 이러고 있는 거야. 또는 읊으락. 시를 읊었다가 파람. 이거는 휘파람을 풀었다가 노회로 놀거니. 그래서 이거 마음껏 노회로는 마음껏 놀거니. 놀고 있는 거야 지금 술 마시고. 그죠? 천지도 넓고 일월도 한가하다. 일월이라는 거는 뭐 세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세월도 한가롭구나.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지금 여기 다 뭐라고? 술 마시면서 즐겁고 한가롭고 재밌는 거지? 그걸로 모이잖아 의견이 쫙. 자, 희왕은 그러니까 태평성대를 가리키는 옛날 중국 고대의 보키시라는 그 왕이 그 사람 얘기입니다. 그래서 태평성대를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태평성대를 모르고 사는데 바로 지금 이적 바로 지금이 그것이구나. 기로구나. 이것이구나. 바로 뭐다? 기가 바로 뭐다? 태평성대구나. 난 태평성대를 몰랐어 평생. 근데 바로 지금이 태평성대구나. 그 다음에 신선을 내가 어떻던지 신선이 뭐였지? 신선이 내가 본 적 있겠냐? 신선을 본 적 없는데 이 몸이 바로 내 몸이 바로 그것이구나. 뭐? 내가 바로 신선이구나. 이렇게 표현해놨어. 지금 술 마시고 자연 속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바로 여기가 바로 태평성대고 지금 술 마시고 즐거운 바로 지금이 나의 모습이 바로 신선이다. 이렇게 표현해놨죠. 싹 모이지 술로 연결, 술로 대동단결하고 있죠. 자, 마지막 결사 3 마지막입니다. 예. 자, 강산 풍어를 거늘리고 이렇게 표현했어. 그래서 강산은 이제 자연일 테고 풍월도 자연이죠. 강산 풍어를 거느리고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같이 그 안에서 완전 살아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완전 물화일체하고 있는 거지. 자연과 하나가 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사상이 보입니다. 이게 물화일체를 하면서 내 평생 100년을 다 누리면 악양루 상의 이태백이 살아서 돌아온다고 해도 이태백은 누군지 알죠? 들어봤지? 아주 자연을 사랑했고 아주 신선처럼 살아가려고 했고 그 누구보다 술을 많이 마셨던 사람이라고. 이게 악양루 위에 있는 이태백이 살아 돌아온다 한들 호탕한 어떤 그런 감정, 즉 정회가 여기에서 더하겠는가? 이렇게 표현해놨어. 여기도 역시 여기서 더하겠는가? 더하지 않다. 이렇게 서리법을 쓰고 있고요. 여기 표현은 뭐냐면은 그 평생을 갖다가 즐기면서 잘 살았던 이태백이 이제 옛날에 있었고 지금 죽은 사람인데 지금 내가 즐기고 있는 이 모습이 신선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아무리 이태백이 살아 돌아온다 해도 내가 더 재밌다. 즐거움이 크다. 라는 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이에요. 이 몸이 이렇게 이런 꿈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바로 역군은 보입니까? 중요하죠. 마지막에 갑자기 뜬금포로 지금 역군은 이게 뭐냐면 역시 군 임금의 은혜이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이야기한 위에서 첫 줄부터 이야기한 모든 내용 내가 자연 속에서 면왕정 주변에서 면왕정을 두고 즐겁게 자연과 즐겁게 재밌게 살아가는 바로 한가롭게 살아가는 바로 이 모습도 바로 역시 임금의 은혜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역시 당신 많이 졌어요. 임금 당신 생각하고요. 당신 역시 변함없이 충성합니다. 그래서 또 유교적 사상, 유교적 가치를 마지막에 살짝 보이면서 작품이 마무리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분석하시고요. 요거 요 정도 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을 이거 키워드 마지막 거 키워드 적어야지. 미안해. 자, 여기 호탕 정해요. 2개만 챙기면 돼요. 자신의 현재 자기 입장, 호탕한 어떤 그런 감정 최고다. 내가 최고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역군은도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내용이 됩니다. 여기까지 수업하고 수고했습니다.